100원만 주세요. 얘들아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약을 사야 해요. 서울역에서 거짓골인 쌍둥이 아이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도은 회장의 시선이 아이들이 내민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낡고 바랜 실팔찌. 그 팔찌는 6년 전 사랑했었던 전처와 나누어 찾던 팔찌였습니다. 너희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들이 가리킨 곳엔 쓰러진 전처가 있었습니다. 수지, 강도은 회장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해 겨울, 서울에는 몇십 년 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로는 마비되었고 서울역 일대는 귀가하지 못한 시민들로 북적였어요. 의류회사 대표 강도우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8. 고급 승용차에 고급 명품 코트.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퇴근 시간이 되어도 그는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귀가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비서 박재현의 전화였습니다. 알았어. 걸어서 역 쪽으로 가볼게. 도우는 차를 두고 서울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봤자 텅 빈 거실뿐이었어요. 달력 하나 걸려있는 벽. 차가운 조명. 6년째 그런 집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추위에 어깨를 움츠린 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도우는 그 틈을 지나 걸었어요.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장 구석에 5살쯤 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신발은 눈에 젖어 있었고 얇은 점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은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아이 한 명이 도은의 코트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도은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귓볼에 작은 갈색 점이 있었습니다. 콩알만 한 크기였어요. 쌍둥이 둘 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도은의 귓볼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죠. 강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유전되는 특징이었습니다. 시선이 아이들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하늘색 실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매듭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번 꼬아 올린 뒤 양쪽을 교차시켜 묶는 방식. 흔한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 크리스마스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 건네주던 팔찌.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우리 둘만의 팔찌.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도우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광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눈이 수북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도우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눈더미 속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갈라져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6년 전에 통통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그 얼굴을 도은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수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눈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아이들이 달려와 엄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수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도우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역 광장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폭설로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이 한 명이 도훈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도훈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었습니다. 수지의 몸을 감싸고 등에 업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뼈가 그대로 만져질 정도였죠. 얘들아, 아저씨 따라와. 도훈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밭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어요. 등에 업힌 수지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버텨. 도훈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빨리, 더 빨리.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저 아이들은 누구 아이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병원 응급실이 보였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어요.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 두 개가 도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들이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도훈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귓볼의 점.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응급실 빨간 불이 꺼진 건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도훈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쌍둥이 아이들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몸을 서로 기대고 덜덜 떨고 있었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도훈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렴에 심한 영양실조입니다. 이 상태로 밖에 더 계셨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겁니까? 일단 링거 맞으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며칠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도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폐렴, 영양실조,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걸까요? 6년 전 헤어질 때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통통한 볼에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도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나으실 거래. 아이들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뭐 좀 먹을래?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일어나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코코아 2개를 뽑아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마셔. 따뜻해질 거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코코아를 받아들었습니다. 2 손으로 감싸 쥐고 호호 불며 마셨습니다. 1모금, 2모금. 금세 다 비웠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맛있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도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 아이일까? 왜 저 팔찌를 차고 있는 걸까? 저 귓볼의 점은 뭘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도훈의 양쪽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도훈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훈은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지가 보였어요. 링거를 맞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수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병실, 하얀 벽, 링거줄. 수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황급히 두리번거리던 수지의 눈이 유리창 너머 도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도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지야,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왜 여기 있어요? 수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훈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젯밤에 네가 쓰러져서. 알아요. 당신이 데려왔다는 거. 수지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잡아당겼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훈이 다가가 막으려 했습니다. 수지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세게. 손대지 마세요. 링거 다 맞아야 해. 의사 선생님이. 당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도훈은 멈칫했습니다. 빚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빚이라니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요? 수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무슨 사이인데요? 남이잖아요. 6년 전에 이미 남이 됐잖아요. 수지야. 할 말 없어요. 수지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어요? 대기실에 있어. 잠깐 앉아. 상태가. 됐어요. 수지가 도훈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훈이 수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 수지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 아이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뭐요? 내 아이들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몇 초였습니다. 수지가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따로 있어요. 그럼 그 팔찌는 뭐야? 그 매듭은 네가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세상에 팔찌가 그것만 있어요? 수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도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수지야, 나한테 솔직히. 그만해요. 수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따로 있다니까요. 당신 아니에요. 당신하고 상관없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일어났어. 아이들이 수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수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했지? 미안해. 엄마 괜찮아. 민준이가 도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코코아 사줬어요. 맛있었어요. 민찬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수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애들아, 가자. 엄마, 어디가? 그냥 가. 어서. 수지가 아이들 손을 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도훈이 뒤따라갔습니다. 수지야, 몸이 그런데 어딜 가려고 그래. 병원비는 곧 갚을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강도훈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수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도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뒤를 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도훈은 손을 들어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날 밤 도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귓볼의 점, 그 팔찌, 그 매듭,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수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라고. 하지만 도우는 알 수 있었어요. 6년 전 그 팔찌를 만들던 수지의 손놀림을, 3번 꼬아 올리고 양쪽을 교차시키던 그 방법을. 세상에 그렇게 묶는 사람은 수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출근하자마자 비서 박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아. 네, 회장님. 부탁할 일이 있어. 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에는 아직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수지라는 여자가 있어. 6년 전에 나랑 이혼한 사람이야. 비서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 함께 일했지만 회장님의 결혼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줘.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전부 다. 아이들이요? 쌍둥이 남자애들이야. 6살쯤 됐어.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비서 재현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지가 실려갔던 응급실. 주소란에는 서울역 인근 노숙인 쉼터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쉼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2층 침대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이수지 씨요? 아, 그 엄마. 쉼터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기 오신 지 석 달쯤 됐어요. 아이 둘 데리고 오셨는데 처음엔 진짜 심하게 아팠어요. 기침을 얼마나 하시던지.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들 재울 시간에 맞춰서 잠깐 얼굴 비추고 다시 나가시고. 봉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데도 절대 쉬질 않으셨어요. 쉬라고 해도 안 들어요.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아이들한테 굶기면 안 된다고. 아이들 아버지는요? 연락이. 아버지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엄마가 아빠 얘기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아이들도 아빠 얼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재현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청소 안 하신 게 없어요. 하루에 서너 군데 다니셨을 거예요. 봉사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불쌍한 분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힘든 티를 안 내시거든요. 웃으면서 밥 먹이고 동화책 읽어주고. 근데 아이들 자고 나면 혼자 구석에서 울어요. 소리 안 나게. 재현은 수지가 일했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24시간 식당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허름한 곳이었죠. 이수지? 아, 그 아줌마. 식당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설거지랑 홀 서빙했었어. 한 1년 정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실했어요. 진짜 성실했어. 시키는 거 불평 한마디 없이 다 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줬어. 일하다가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가. 돈 없다고. 아이들 분유값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만두신 겁니까? 아니, 내가 자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 나중에 들으니까 길에서 쓰러져서 쉼터로 갔다더라고. 재현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수지의 주민등록 기록. 이혼 후 수지의 주소는 7번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반지하로, 고시원에서 고시원으로, 마지막은 쉼터였습니다. 출생신고서도 확인했습니다.
민준, 민찬. 6년 전 겨울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서류들을 들고 도은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도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혼 후 위자료는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처음엔 반지하에서 살다가 계속 더 싼 곳으로 옮겼고요. 알바는 식당, 편의점, 청소, 야간 일용직 하루에 서너 개씩 했습니다. 도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자주 쓰러졌는데도 병원은 안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 벌기도 빠듯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증언으로는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비서 재현이 출생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도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란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움켜쥐어졌습니다. 아이들 생년월일이 6년 전 겨울입니다. 회장님께서 이혼하신 시점과 알아. 도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비서 재현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도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반짝이는 눈, 행복해 보이는 얼굴. 설마, 도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수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날. 그동안 난 뭘 한 거지? 도은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지는 혼자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아무 도움 없이 쓰러지면서도 일어나면서 그런데 자신은 텅 빈 집에서 술이나 마시며 지냈습니다. 수지가 배신했다고 자신을 속였다고 믿으면서 진짜 그랬을까요? 정말 수지가 자신을 속인 걸까요? 6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은의 머릿속에 예전의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를 처음 본 건 회사 지하 매점에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8살의 수지는 매점 직원이었어요. 고아 출신으로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삼각김밥이랑 커피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수지는 손님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친절했고요. 매점에 수지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도은은 자꾸 매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커피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수지가 웃었습니다. 도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직이요. 밥 거르시면 안 돼요. 여기 샌드위치 맛있어요. 수지의 말 한마디에 도은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도은이 먼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수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빨간색 코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설마 직접 만드신 거예요? 도은은 의류회사 대표였습니다. 디자인도 직접 하는 사람이었죠. 네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입어볼래? 수지가 코트를 입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수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줄 게 있어요. 수지가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하늘색 실팔찌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커플 팔찌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네. 매듭 묶는 거 배웠거든요. 3번 꼬아 올리고 양쪽을 교차시켜서 묶는 거예요. 저만의 방식이에요. 수지가 도훈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도훈도 수지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랑해, 수지야. 도훈이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원히 사랑할게.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이미자는 처음부터 수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고아 출신 매점 직원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안 돼.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도훈을 키웠습니다. 가난 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했죠. 아들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재벌가 딸과 결혼시켜서 더 성공한 부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매점 직원과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좋은 조건의 여자들을 다 마다하고 왜 하필?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지야, 밥상 차릴 때 숟가락은 여기에 놓는 거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죄송해요, 어머님.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싸구려 옷을 입으면 되겠어? 어머님, 이게 제가 가진 옷 중에서는. 됐어.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매점 아가씨가 뭘 알겠어. 수지는 상처를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점쟁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그의 사주 좀 봐주세요. 점쟁이는 사주를 보는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쯧쯧, 안 좋아, 안 좋아. 이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을 상이야. 남편 대운도 다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떼어놓아야지. 빨리. 시어머니는 점집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일 그대로 진행해요. 흔적 남기지 말고. 며칠 후 낯선 남자가 도훈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강도훈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지, 이수지 씨 아시죠? 그 사람 남자친구입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수지는 원래 저랑 사귀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과 결혼한 겁니다. 마음은 아직 저한테 있어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이것 좀 봐.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결혼 반대했잖아. 천한 것이 결국 이렇게 행동한다니까.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들고 수지에게 갔습니다. 수지야, 이게 뭐야? 수지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진은 뭐야? 너 아니지? 수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수지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 도훈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사라져. 좋은 말로 할 때 끝까지 버티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수지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수지야 말해. 아니라고 말해. 도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우는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외투 하나만 걸치고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함.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지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수지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우는 팔찌를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몇 발짝 걷다가 멈추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팔찌는 없었습니다. 눈 속에 묻혔나? 도우는 한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수지가 이혼 후 찾아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마저도 빠듯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지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반지하 화장실. 좁고 눅눅한 공간에서 수지는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두 줄이었어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임신이었습니다. 하필 지금, 이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지금, 수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필 왜 지금?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도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배신자로 여기는 사람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한 사람에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도훈의 앞길만 막는 거였습니다. 이제 막 회사가 커지고 있는데, 배신한 여자가 아이까지 생겼다고 나타나면 도훈은 수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지킬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부터 수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했죠. 하루에 서너 군데를 돌았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모아야 했죠. 아기용품도 사야 했습니다. 만삭이 되었을 때도 수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편의점. 수지는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수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애 아빠는 뭐하냐? 만삭인 여자를 이런 데서 일하게 놔두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계산했어요. 불쌍해서 못 봐주겠네. 남자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손님이 나갔습니다. 수지는 계산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지는 배가 심하게 아파왔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9를 누르려다 멈추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 충분히 모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혼자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수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분만실. 수지는 혼자였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가득 찼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 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수지 옆에 눕혀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들. 수지는 아기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남편분이나 가족분. 없어요. 네. 보호자 없어요. 저 혼자예요. 간호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분할로 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아기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죠. 민준아, 민찬아. 수지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아빠 못 가지. 꼭. 퇴원 후 수지는 아기들을 안고 반지하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제 이 방에는 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산한 지 보름 만이었어요.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아기들은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돈을 내고요. 아기들이 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약국에서 해열제를 샀습니다. 아기들을 안고 밤새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수지는 아기들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민찬이는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뗐어요.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지의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자주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결국 수지는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었죠. 반지하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쉼터 앞에서 수지는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와 민찬이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우리 새집이야. 새집? 좋은 데야? 수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응, 좋은 데야. 이제 조금만 버티자. 엄마가 꼭 좋은 집 구해줄게. 한편 도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이혼 후 도우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그를 맞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혼을 압박했어요. 도훈아, 김 회장님 막내딸이 너 만나고 싶다더라. 이번 주 토요일에 맞선 보자. 싫어요. 뭐? 왜? 재벌가 딸이야.
예쁘고 학벌도 좋아. 관심 없어요. 도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훈아, 왜 이래? 언제까지 그 여자 생각만 할 거야? 이혼한 지가 몇 년인데.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선에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졸라서요. 하지만 도훈은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상대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그냥 나왔어요. 밤마다 수지 생각이 났습니다. 서랍 속에 수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찍은 사진. 가끔 꺼내 보았습니다. 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폭설이 내리던 밤 서울역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훈은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비서 재현이 가져온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의 지난 세월이 담긴 서류들. 출생신고서의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어요. 도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야겠어. 도훈은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쉼터는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찬이었습니다. 얇은 점퍼를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죠. 도훈은 멀리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수지가 싫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도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다.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찬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 두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도훈 앞에서 멈춰 서더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응.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 그게. 도훈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우리랑 놀래요? 놀아요. 아이들이 도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훈은 끌려가듯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훈은 아이들과 벤치에 앉았어요. 옆에서 보니 아이들 얼굴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눈매가 도훈을 닮았습니다. 코도 그랬습니다. 볼수록 닮아 있었습니다. 얘들아. 네. 밥 먹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빵 먹었어요. 빵만? 네. 쉼터에서 나눠줬어요. 민찬이가 덧붙였습니다. 딸기잼 발라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침에 빵 한 조각. 그게 끼니였습니다. 도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요. 그럼 아저씨랑 밥 먹으러 갈래?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응.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김밥도요. 도훈은 아이들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쉼터 근처 분식집이었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냄새는 좋았습니다. 도훈은 떡볶이와 김밥, 순대, 어묵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이들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요? 응, 많이 먹어. 아이들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입 주변에 고추장이 묻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먹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네. 아이들이 대답하고는 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도훈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안 먹어요? 아저씨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다 먹어.
민준이가 김밥 한 줄을 도훈 앞에 놓았습니다. 아저씨도 먹어요.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도훈은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배가 부르자 아이들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해요? 옷 만드는 회사 다녀. 옷이요? 우와, 그럼 옷 진짜 많겠다. 뭐, 그렇지. 민찬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아빠예요? 도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응? 그냥요. 아저씨는 애기 있어요? 아니, 없어.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도 아빠 없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슬퍼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원래? 네.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가 그랬어요. 도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찬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없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안 알려줘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아빠 얘기하면 울어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찬이가 도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도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 아저씨 좋아요. 밥도 사주고 착해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빠 되어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도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도훈은 아이들의 귓볼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귓볼에 있는 작은 갈색 점,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도훈은 손을 뻗어 민준이의 귓볼을 만졌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귀가 잘생겨서. 분식집을 나온 뒤 도훈은 아이들과 근처 놀이터로 갔습니다. 아저씨, 그네 밀어줘요. 아이들이 그네에 올라탔습니다. 도훈이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더 높이, 더 높이.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깔깔 웃는 소리가 놀이터에 퍼졌습니다. 도훈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이번엔 시소 타요. 알았어. 도훈은 아이들과 시소를 탔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도훈은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닮았습니다. 볼수록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그리고 귓볼의 점. 내 아이들인 거야. 틀림없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또 만나요? 응, 또 만나자. 약속이에요? 약속? 도훈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도요.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도훈이 엄지를 맞대었어요. 꼭이에요. 응, 꼭.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도훈도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쉼터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어요. 봉사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애들아, 빨리 와. 아주머니? 왜요? 엄마가 또 쓰러졌어.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쉼터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훈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도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지야, 제발. 쉼터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봉사자가 옆에서 수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지 씨, 수지 씨, 정신 차려요. 엄마, 엄마. 아이들이 달려가 수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찬이는 엄마의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도우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다행히 이번엔 구급차가 올 수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타세요. 도우는 아이들 손을 잡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수지는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도훈과 아이들은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민준이가 도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요? 도훈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진짜요? 응, 진짜. 민찬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훈은 민찬이를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 엄마 금방 나으실 거야. 아이들은 도훈의 양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장이요? 네. 오랜 기간 무리하셔서 신장 기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급 이식이 필요합니다. 신장 이식을요? 신장 이식이요?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도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신장 이식, 기증자, 시간이 없다. 제가 제 신장을 주면 안 됩니까? 의사가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지만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바로 이식은 어렵습니다. 우선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검사요? 바로 해주세요. 도훈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도훈은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대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도훈은 아이들 옆에 앉아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 알아봐줘. 급하게. 유전자 검사요? 응. 친자 확인 검사야. 전화 너머로 비서 재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 재현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유전자 검사 기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재현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야? 회장님, 어머님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도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네. 말씀하신 대로 더 파봤습니다. 이혼 당시 상황을요. 도훈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첫 번째 서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상철. 수지의 남자친구라던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만나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어머님께서 1,000만 원을 주고 시킨 일이라고요. 수지 씨와 사귄 적도 없고 그냥 돈 받고 연기한 겁니다. 도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 사진 조작 증거였습니다. 호텔 사진은 합성이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전부 조작입니다. 합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서류, 점쟁이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 점쟁이도 조사했습니다. 신내림도 받은 적 없는 그냥 사기꾼입니다. 도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네. 증거 다 있습니다. 비서 재현이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안 CCTV 분석 결과입니다. CCTV? 당시 집에 설치된 CCTV를 복원했습니다. 도훈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CCTV에 찍힌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지에게 폭언하는 장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예, 너 도훈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사라져. 안 그러면 내 인생 끝장내 줄게. 어디서도 일 못하게 해줄 테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도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리고 위자료도요. 위자료? 당시 회장님께서 이수지 씨에게 주신 위자료 10억. 수지 씨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뭐? 어머님께서 중간에서 가로채셨습니다. 수지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취업 방해도 하셨습니다. 수지 씨가 취직하려고 하면 전화를 돌려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지 씨가 계속 일용직만 전전한 겁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수지의 외도도 사진도 점쟁이의 말도 전부 어머니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도훈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장 적합성이 맞습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도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일치율 99.99%. 친자 확인. 민준, 민찬은 강도훈의 친자입니다. 도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맞았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대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도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훈은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도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아이들을 안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은 아이들을 병원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 봐주세요. 금방 올게요. 아저씨, 어디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도훈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잠깐 볼일 보고 올게. 금방 와. 엄마 깨면요? 그 전에 올게. 걱정 마. 도훈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목적지는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미자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사준 집이었죠. 넓은 거실에 비싼 가구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도훈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도훈이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도훈아. 웬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도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뭘?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훈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보시면 알 겁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조장남 자백서, 사진 합성 감정서, 점쟁이 조사 결과, CCTV 기록.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점쟁이, 매수한 남자, 조작 사진. 전부 나왔습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죠? 전부 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도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1,000만 원 받고 연기한 거라고. 수지 씨랑 사귄 적도 없다고. 그건 사진도 전문가한테 맡겼더니 합성이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CCTV도 봤습니다. 어머니가 수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협박하고 위협한 거 다 나왔어요. 도훈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대체 왜?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인생 지키려고 그랬어. 도훈이 움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는 절대 안 돼. 도사님이 그랬어. 내 운을 망치는 팔자라고. 널 잡아먹을 상이라고. 도사님이요? 그 점쟁이. 그 사기꾼 말입니까? 사기꾼이 아니야. 진짜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널 키웠는데 아버지 일찍 죽고 혼자서 굶어가면서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넌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고아 출신 매점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재벌가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김 회장 내 딸이랑 결혼했으면 넌 지금 더 부자가 됐을 거야. 아주 높이 올라갔을 거라고.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쫓아낸 겁니까? 그래. 그 여자가 발목 잡기 전에 떼어내야 했어. 애 생기기 전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애 생기기 전에요? 그래. 애라도 생기면 끝장이니까. 도훈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임신했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쫓아냈을 때. 그게 무슨 쌍둥이예요. 남자애 둘. 지금 6살이에요.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에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쫓아낸 수지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아이들을 낳았어요. 반지하에서 아무 도움 없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가로챘으니까. 취업도 못했어요. 어머니가 막았으니까. 그건 그 여자가 다른 데서 일하면 하루에 서너 군데씩 일용직 돌았어요.
쓰러지면서도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지금 수지는 병원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킨 게 아니에요. 제가 수지를 잃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고요. 제 아내를, 제 아이들을 어떻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도훈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도훈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친 건.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보았어요. 도훈아,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늦었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6년이에요. 6년 동안 수지는 혼자 고생했어요.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랐고요. 내가 몰랐어. 임신한 줄 몰랐어. 정말이세요? 수지한테 계속 미행 붙이셨죠? 전 이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도훈은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도훈아. 시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훈아, 엄마 말 좀 들어. 도훈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훈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수지야, 제발 버텨.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을 향해. 도훈은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6년이라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수지는 혼자였습니다. 오해받고 쫓겨나고 굶주리면서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텅 빈 집에서 술이나 마시며 수지를 원망했어요.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훈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도훈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수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지가 보였어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죠. 도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수지가 눈을 떴습니다. 도훈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또 왔어요? 할 말이 있어. 도훈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해요? 일어나요. 수지야.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 말이야. 왜 말 안 했어? 내 아이들이잖아. 수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만해. 도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했어. 민준이랑 민찬이. 내 아이들 맞아. 수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숨겼어? 왜 혼자 그 고생을 했어?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뭐?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날 배신자로 생각했잖아요. 바람 피운 여자라고.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당신한테 말하면 회사 망하게 하겠다고.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칠 거라고. 수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당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수지야, 아이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요. 아이들은 당신 아이니까, 우리 사랑의 증거니까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도훈은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알아. 다 알게 됐어. 뭐요? 어머니가 한 짓. 조장남, 사진 합성, 점쟁이. 전부 다. 수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자료도 어머니가 가로챘어. 취업 방해한 것도 다 어머니야. 수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머니가 꾸민 거였어.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도훈 씨 그때 네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인정하는 줄 알았어. 바보같이 널 의심했어. 도훈이 이 말을 수지의 손등에 대었습니다. 6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됐어. 쓰러지면서도 일하고 아이들 밥 먹이려고 굶고 이제서야 다 알게 됐어. 수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팔찌였습니다. 도훈이 팔찌를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수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당신이 던진 거예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앞, 펑펑 내리던 눈, 분노에 휩싸여 팔찌를 바닥에 던졌던 그 순간, 다시 찾으러 갔었어. 근데 없었어. 내가 주었어요. 수지가 팔찌를 만졌습니다. 당신이 돌아간 뒤에 주었어요. 눈 속에서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버렸지만 나는 버릴 수 없었어요. 이것만큼은 수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채워줬어요. 당신 대신, 당신 사랑 대신. 아이들 손목에 있던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매듭, 똑같은 방식. 아이들한테 아빠 얘기 못 해줬어요. 얼굴도 안 알려줬고요. 근데 이 팔찌만은 채워주고 싶었어요. 수지가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한때 엄마를 사랑했다는 거, 그것만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도훈은 수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던졌어. 근데 바로 후회했어. 다시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도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네가 가져갔다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미안해 수지야. 미안해. 수지도 도훈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도훈이 눈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도훈 씨 심장이 적합합니다. 이식 가능합니다. 수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식이요? 네. 환자분 심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요. 이식이 필요합니다. 수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도훈이 수지를 보았습니다. 수지야, 당신 신장 받을 수 없어요.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어떡해요. 위험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안 돼요. 수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하다 잘못되면요. 당신은 어떡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도훈 씨. 수지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아이들 부탁해요. 당신이 키워줘요. 도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 하지만 난 너도 지킬 거야. 아이들도 지킬 거야. 모두 다 내가 지킬 거야. 도훈이 수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동안 못했잖아.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아무것도 못했어. 수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할 거야. 제발 기회를 줘. 수지는 한참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훈은 밤새 병원 대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양쪽에 끼고 밤을 샜죠. 아이들은 도훈의 품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병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약물로 겨우 버티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훈은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사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이미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밤새 울었는지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자는 도훈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수지의 병실 쪽으로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도훈이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자가 더 빨랐습니다. 이미자가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수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죠. 시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닥쳐. 이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을 것이지? 결국 내 아들 몸에 칼을 대게 만드는 거야? 수지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미자가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쫓아냈는데도 안 사라지더니 결국 내 아들한테 붙어서 신장까지 빼앗으려고. 대기실에서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이미자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너희. 이미자가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 때문에 도훈이가 불행해지는 거야. 너희만 없었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찬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으앙. 왜 울어? 울지 마. 시끄러워. 이미자가 아이들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미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도훈아, 이것 봐. 쟤 때문에 네가 결국. 도사님 말이 맞았어. 그만하세요.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건. 이미자가 움찔했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앞으로 섰어요. 수지와 아이들을 등 뒤로 가렸습니다. 지금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내, 아이, 뭔 소리야? 이혼한 여자잖아. 이혼은 어머니가 시킨 거잖아요. 조작해서, 협박해서. 이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도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쫓아내고 제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게 하고 그게 저를 위한 거예요? 내가 몰랐잖아. 임신한 줄. 지금은요?
지금은 이렇게 막 하셔도 되고요.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선을 넘으셨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되셨어요? 도훈아, 오늘 이후로 찾아오지 마세요. 이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수지도, 민준이도, 민찬이도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재현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좀 모셔가줘. 수지는 안정을 취해야 돼. 비서실장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나. 시어머니가 버둥거렸습니다. 도훈아, 엄마 좀 봐. 도훈아. 이미자가 복도에서 절규했습니다. 도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이 도훈에게 달려왔습니다. 울면서 도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아저씨. 도훈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들이 멈칫했습니다. 아빠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진짜야. 아이들이 도훈을 더 꼭 안았습니다. 아빠,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수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잠시 후 도훈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네, 회장님. 준비한 자료 있지? 오늘 제출한다. 오늘이요? 이사회 내가 소집할게. 오후 3시 전 이사 참석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의 등기이사였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이름을 올려놓았죠. 회사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제 그걸 끝낼 때가 되었어요. 회사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사진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이 들어왔어요. 비서 재현이 뒤따랐습니다. 손에 자료를 들고 있었죠. 이미자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오늘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이미자 이사의 비리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서 재현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비자금 장부, 허위 컨설팅비네요. 점쟁이에게 지급한 회사 돈,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네요. 이사진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해임 사유입니다. 이미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훈아,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도훈은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도훈아. 이미자가 도훈에게 달려갔습니다.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해임 표결 부탁드립니다. 이사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이미자 이사 해임 가결되었습니다. 이미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도훈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야, 이제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수지를 살리는 것. 수술은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우는 그날 밤 병실에서 수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였죠. 민준이와 민찬이는 엄마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수술하면 안 아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안 아파.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수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진짜? 민찬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꼭 일어나야 해. 우리 아빠 생겼잖아. 이제 내 식구야. 수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꼭 일어날게. 도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수지가 도훈을 불렀습니다. 도훈 씨. 도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어디 불편해? 아니, 그냥. 수지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신장까지 주겠다고 해줘서. 고맙긴.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사람이야. 아이들 엄마고. 당연한 거야. 수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수술 너무 무서워요.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둘 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 도훈이 수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수술 잘 될 거야. 꼭.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도훈이 수지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아이들 졸업식도 봐야 하고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지. 수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욕심도 많아요. 같이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수지를 확인했어요. 이제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수지가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훈 씨. 응. 수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도훈은 수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 될 거야. 눈 감았다 뜨면 끝나 있을 거야. 당신도 조심해요. 수술 잘 받아요. 걱정 마. 나야 뭐. 침대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꼭 일어나야 해. 민찬이도 울었습니다. 아빠도 꼭 일어나야 해. 우리 기다릴게. 아이들이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어요.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싫어. 엄마. 아이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울면서요. 수지가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민찬아. 엄마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엄마.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가 먼저 들어가고 도훈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수술실 아니었습니다. 수지와 도훈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마취 들어갑니다. 숫자 세실게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는 도훈의 손을 찾았어요. 도훈의 손도 움직였습니다.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어요. 그리고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수술실 밖 대기실. 아이들은 간호사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울다 지쳐서요. 잠시 후 비서 재현이 도착했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비서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는요? 아빠는요? 수술 잘 끝났대. 엄마 아빠 다 괜찮아.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응, 진짜야. 아이들이 서로 얼싸안고 뛰었습니다. 만세, 만세.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수지가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옆 침대에 도훈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도훈 씨, 수지가 불렀습니다. 도훈이 눈을 떴습니다. 수지야, 깨어났어? 응, 괜찮아요? 괜찮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살았네요, 우리. 그러게. 살았어. 도훈이 손을 뻗었습니다. 수지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수지와 도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아빠도 보고 싶었어. 네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와 도훈은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찬이의 7번째 생일이었죠. 네 사람이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똑같은 가족 티셔츠를 입고요. 아빠, 저거 타자. 민준이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저거. 민찬이가 범퍼카를 가리켰습니다. 둘 다 타자. 오늘은 다 타는 거야. 도훈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양쪽에서 도훈의 손을 잡고 뛰어갔습니다. 수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미소를 지으면서요. 꿈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빨리 와.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뭐해? 빨리 와. 수지가 달려갔습니다. 가족 곁으로. 해가 저물었습니다. 네 사람은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솜사탕을 입 주변에 잔뜩 묻히고 있었죠. 사진 찍자. 도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이 얼굴을 붙였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화면 속에 4명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새 집이었습니다. 도훈이 마련한 집이었죠. 넓은 거실에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내 방이다. 나도. 수지가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마워요. 도훈이 수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 수지도 도훈을 안았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집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훈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백일홍이었습니다.